네, 첫 번째 작전명,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입니다. CES 2024가 드디어 개최가 됩니다. 주목해볼 섹터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당연히 그중에서는 AI가 될 것 같아요. 전체 부스 내에서 20% 이상이 또 AI와 관련된 거라고 합니다. AI, 스마트홈, 스피커, 자율주행, 그중에서도 온디바이스 AI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GPT 스토어 관련해서도 지난주에 이슈가 나와주면서 오늘 장에서 굉장히 큰 시세가 났었죠. 근데 AI 관련주들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요. 가던 종목들만 올라가고. 근데 재밌는 점은 우리가 살짝 이제 생각만 살짝 비틀어 보면은 다른 쪽으로도 계속 사이클이 돌고 있는 거예요. 가던 종목들 계속 가는 상황에서 다른 종목 쪽으로 이제 수급이 계속 도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종목들 테마군이나 아니면 수급이 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전에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원래 눌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같이 갑니다. 오. 그러니까 원래부터 갔어야 되는 이런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CXL과 관련된 언급을 좀 여러 차례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CXL 관련주의 그 미래 성장적 가치적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전에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도 유지가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XL이 단편적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있고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번에 삼성전자에 대한 잠정 실적 발표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이클이 메모리와 낸드에 주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CXL은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 메모리랑 낸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야 되는 게 올라갔었다라고 보시는 게 지금 맞는 거고 자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화면 한번 보시면서 넘어갈 텐데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영업이익 추정치 관련해가지고 정말 뭐 2014년도에서 2018년도 특히나 코로나 사이클에서 정점을 찍은 이후에 상당히 지금 많이 눌린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부터 DDR5 내지는 HBM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스마트폰 경기 회복 구간까지 전반적으로 추정치와 이제 HBM 시장에 대한 확대에 대한 가능성은 여러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뭐 2027년에 대한 이거 모건스탠리 전망치인데 2023년도 대비해서 거의 9배 달하는 시장의 확대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전반적으로 레벨업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최근에 8만전자에서 좀 몇백 원, 몇 호가 차이로 좀 미끄러지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제 주변 지인분들도 8층에 많이 계십니다. 네. 많이 계시다 보니까 좀 아쉬운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기대하고 여기서 이제 많이 주가 흐름이랑 이제 지수랑 이제 발맞췄을 때 많이 좀 오류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죠. 최근에 이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간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지수는 3천원 올라갈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시장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이런 단편적인 메모리나 D램, HBM 시장 쪽으로 이제 치우친 그런 구조가 이제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구간은 AI가 반도체가 산업이 전반적으로 슈퍼사이클 내로 레벨업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굳이 좀 비롯된 눈으로 바라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확대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뭐 이제 우리가 이제 CES 2024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봅니다. 뭐 VR, XR, 뭐 메모리, AI 여기서 뭐 이제 모니터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가 다 나오는데 이게 다 듣고 보시면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계속 사이클 이제 거래하시던 종목들 이거 좋다 올라간다 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AI 관련돼 가지고 메모리 아니면 낸드 이쪽 상품들을 이제 공개를 한다고 이제 뉴스들이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하게 보면 뭡니까? HBM이고요, DDR5고요, LPDDR이고 CXL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는데 차라리 이제 CES 2024라는 부분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걸 제가 몇 가지는 좀 뽑아놓긴 했습니다만 네. 이쪽에서 일단 주목해야 되는 결론적으로는 AI예요. AI AI.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품군들이 이제 출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탑재되고 그 AI를 작동시키는 거는 소프트웨어의 몫이겠죠. 반도체가 사이클 한번 돌면서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사이클을 돌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볼 게 삼성전자가 CS 2024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AI 제품군들의 출시에 대한 부분을 전해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AI 제품은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가장 가까이 쓸 수 있는 것은 갤럭시 S24겠죠. 그렇죠. 네. 갤럭시 S24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전 시간에서도 좀 다뤄드렸다시피 스펙,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상세, 이제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AP 칩에 주목을 하시자 했는데 스냅드래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투자하는 엑시노스 이 총 두 가지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뭐 NPU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디자인 하우스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장 가깝게 AI를 접해볼 수 있는 것은 휴대폰이 될 것이기 때문에 휴대폰 내에 포함되는 AP 칩 시장을 더욱이 이제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게 좀 약간 실질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제가 갤럭시 S20을 씁니다. S20이요. 20을 쓰신다고요? 지금 S24잖아요. 네. 꽤 오래된 휴대폰입니다. 저도 막 엄청 던지고 있어서 깨지고 네. 막 난리가 났는데 이때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죠? 이때 휴대폰 출시에 AP 칩이 스냅드래곤 아니면은 엑시노스 랜덤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때 당시에 엑시노스 관련돼서 평이 어땠냐면 뽑기였어요. 엑시노스만 뽑히지 말아라. 네. 랜덤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네, 저도 일단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스냅드래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삼성이 한 번 정도 실패를 했던 그런 섹터입니다. 이 AP 시장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접근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이 이 AP 시장에 대한 진출률 야욕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이 AP 시장이 이제 점유를 어떻게 할지 이제 퀄컴이 전반적으로 이 시장 내에서 좀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엑시노스의 이번 출시 AI에 대한 성능 내지는 이게 결론적으로는 뭐 GPU 성능이나 아니면은 뭐 벤치마킹을 따졌을 때도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AP 시장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확대될 가능성 이제는 디램 메모리 다른 거 다 갔으니까 이제 웨이퍼 아니면은 이런 AP 시장 쪽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만 좀 이거 자료 한번 보고 넘어가실 텐데 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미국장 기준적인 이야기이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960년대부터 1996년, 90년대, 1990년대부터 2020년대, 이제 2020년대부터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건 미국장 S&P 500 기준입니다. 네. S&P 500 기준으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산업이 이제 새로 이제 탄생을 하고 확장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주가적인 형태로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전에는 뭐 이제 1990년대 바로 앞선 30년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아니면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출연, 뭐 메타, 구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다시피 지금도 그와 같은 한 가지의 슈퍼사이클 구간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구간 내에서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이제 미국이 특히나 금리를 고금리 기간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좀 판정이 좀 오래 이야기가 많이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고금리 기간을 오래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쪽의 한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오를 거예요. 특히나 이 자산의 쏠림 현상까지 좀 생각해 보시면은 특히나 이제 고금리 기간을 유지하는 내에서 반도체나 첨단 산업분들의 이제 자금 유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흐름이 예전에서 고금리 기간을 가졌을 때가 항상 보시면은 신흥국 시장 내지는 경기가 약한 시장 내에서 자금이 항상 이탈이 나고 그 이탈된 자금이 언제나 미국 시장으로 좀 흘러 들어갔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물론 그와 비슷하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2011년도에서 2018년도 코스피가 횡보를 했었던 구간과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때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는 같습니다. 미국장을 좀 이제 팔로잉 할 수 있는 미국향 내에서 수입을 볼 수 있는 이 반도체 섹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도 아직 덜 올라간 다음에는 뭐가 올라갈까 이런 섹터 쪽으로 많이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중에서도 AP를 조금 주목해 보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AI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AI, CES 2024 AI 이외에도 GPT 스토어 출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관련주들 오늘 굉장히 뭐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서 보안 관련주를 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근데 보안 관련주는 방어예요. 방어적인 성격.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쫓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AI라든지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약점이고 장기적으로 언제나 따라붙는 게 뭐냐 해킹, 네. 보안적인 성격인 건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내지는 해외에서도 해커가 있으면 화이트 해커가 있다시피 네. 계속 이제 팔로잉 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챗GPT 스토어가 열린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어찌 보면 각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리튼이라는 서비스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예요? 모르시죠? 네. 200만 명이 가입을 했대요. 아, 그래요? 그게 모르시죠? 뭔데요, 그게? AI 서비스입니다. 아, 그래요? 생성형 AI 서비스입니다. 네. 디플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모르겠는데. 모르시죠? 네. 이거 AI 자막 번역 서비스입니다. 아, 그래요? 모르시죠? 몰라요. 근데 이제 챗GPT 서비스가 들어오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이제 집약적인 이 시장이 열림으로 인해서 네. 이 소프트웨어 시장이 한쪽으로 이제 규모가 이제 통합이 되고 거기서 이제 자산이 새로이 탄생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스마트폰, 특히나 AI 스마트폰이 출시됨으로 인해서 첫 번째 포문을 열었고 두 번째로 이 스토어가 열림으로써 아마 이 시장의 확대적인 모습이 이제 지켜진다,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AI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였을 거예요. 막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는 올라가는데 그래서 실적은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안 올라와 있었는데 네. 이 GPT 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대한 기대치와 실적에 대한 기대치까지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들이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AI 소프트웨어주들이 많이 눌린 것이 사실이잖아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고가권에서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50% 이상 조정을 보인 종목들도 많았었고 강력한 상승분을 보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크게 못 올라가는 종목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 내에서 이제부터는 잘 고르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 섹터 이미 좀 실효적으로 좀 수익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아니면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리튼이나 이런 쪽은 실질적으로 뭐 가입자가 200만 명이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스타트업 기업들을 또 저는 주요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장에서 언제나 새로운 시장에서는 큰 공룡이 탄생하다시피 네. 스타트업에서 시작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주 내에서도 크래프톤이라는 기업도 사실 뭐 어디 들어보지도 못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게임 하나 냈다가 대박이 터졌다시피 그런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정부 측면에서도 이제 고금리 기간 내에서 가장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지원책을 펼치는 만큼 이런 스타트업 기업 내지는 뭐 창투사 쪽 이쪽으로도 같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범수 매니저가 혼자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걱정이 많았거든요. 분량이 모자르면 어쩌지? 이랬는데 반도체로 1시간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만큼 굉장히 지금 든든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종목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첫 번째 작전에서 보시는 종목이 따로 있으신가요? 반도체 쪽 종목 관련해서 좀 제가 앞에 짚어드렸다시피 오늘 하나는 좀 편입을 할 거고요. 오늘 네. 편입을 할 거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웨이퍼랑 아까 짚어드렸다시피 웨이퍼, 네. AP 그리고 창투사 쪽 이쪽 말씀드렸는데 뭐 이제 스톤브리지 벤처스 아니면 캡스톤 파트너스 이런 게 창투사 뭐 DSC 인베스트먼트, SC 인베스트먼트 이런 창투사 종목들이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AI와 관련된 투자를 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 측면에서도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이어지니까 이쪽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 AP 시장 특히나 엑시노스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두산테스나 아니면은 네페스아크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I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캡스톤 파트너스 그리고 스톤브리지 벤처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